잡곡 먹어야 한다 아니다 먹지 말아야 한다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을 통해 정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의과대학 박사님들의 연구 결과와 논문을 기반으로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할 때 그냥 넣어주기만 해도 프로폴리스보다 항산화 수치가 높아지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밥에 넣으면 암과 당뇨가 생기는 이것은 무엇인지, 집에서 임의로 잡곡을 계량해 드실 때 어떤 잡곡들의 조합으로 얼마나 넣는 게 좋을지, 이걸 매일 먹어도 괜찮을지 의문 가져본 적 있으시죠? 또 소변이 이렇다면 절대 잡곡을 드시면 안 되는데 그 해답까지 의과대학 박사님들의 연구 결과와 논문을 기반으로 모두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마늘.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매일 먹는 밥, 잡곡입니다. 요즘 식습관에 의해 생기는 대장암과 췌장암이 특히나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잡곡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근데 잡곡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아랫배가 아프고 식감도 거칠고 소화도 잘 안 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과 간단한데 효과는 배로 좋은 방법 2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석적인 방법, 잡곡에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 성분은 수용성이라서 현미는 물에 3시간, 그 외 잡곡은 1시간 정도 불려주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밥을 해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실 겁니다. 그거 매번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한데 건강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 불리지 않은 잡곡에 바로 소주를 넣어주는 것인데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잡곡밥을 지을 때 소주나 발효주정을 넣으면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잡곡의 풍미를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도 늦춰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고 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성분이 생리활성 물질의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폴리페놀은 물론 프로폴리스의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드시는 것보다 높은 항산화 활동 수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 술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현미 포함 잡곡 양과 동일하게 1:1로 넣어주시면 적당합니다. 불리지 않은 살인이 불렸을 때보다 물이 넉넉히 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시죠? 근데 그럼 밥에서 소주맛 나는 거 아니야? 밥을 짓는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은 다 날아가서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역할만 남습니다. 현미가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현미가 독소랑 농약이 있다고 들어서 먹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덕철 교수에 의하면 현미는 안전하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독소라고 거론되는 그 성분은 현미 껍질은 물론 모든 곡물의 껍질에 있는 피틴산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걸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 현미쌀로 다른 음식은 전폐하고 오직 매 끼니를 현미만 먹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처럼 익혀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이 성분은 이미 다 해체되고 현미의 좋은 성분만 몸에 남게 됩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한귀정 박사는 현미가 중금속과 농약에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미의 껍질에 중금속 성분인 무기비소가 함량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주장에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도정 과정을 거친 곡물이라면 중금속이 남아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현미의 피트산 성분이 몸속 중금속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허가를 받은 농약의 경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미를 걱정 없이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오래된 잡곡 버리기 아까워 그냥 먹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관리가 잘 안 된 묵은 보리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페트병에 쌀이나 잡곡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한국의학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페트병은 재사용 시 세균이 증식되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켰어도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10,000마리 이상 미상의 미생물을 포함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균이 발견됐습니다. 깜짝이야, 이럴 수가.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꺼운 밀폐 비닐에 소분해서 담아 사용하시거나 세척 가능한 전용 용기에 담아 사용하세요. 보관은 그늘진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두시면 벌레 없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암 환자는 잡곡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그게. 흰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몸에 좋은 잡곡을 먹어야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잡곡류는 거칠어서 암 환자의 경우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흰밥을 위주로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몸에 좋은 잡곡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잡곡이 몸에 좋다고 백미는 거의 없이 잡곡으로만 밥해 드시길래 참 대단하다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좋다고 무조건 잡곡양을 많이 넣는 것 전혀 좋지 않습니다. 동국대 한의학 배효상 교수는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백미와 잡곡의 비율을 놀랍게도 백미 7에 잡곡 3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잡곡이 7이 아니고? 네, 잡곡은 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양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백미의 비율이 더 높아야 잡곡의 좋은 성분들과 함께 소화돼서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이 25g인데 잡곡의 비율이 3보다 커지면 한 끼 잡곡에 들어가는 식이섬유만으로 25g을 거의 다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도한 식이섬유는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욕심부려서 잡곡을 많이 드시면 속만 더부룩하고 흡수율은 뚝뚝 떨어지니 백미 7에 잡곡 3을 기억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탄수화물 섭취량과 사망의 상관성을 밝힌 논문에 의하면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칼로리의 50%를 탄수화물로 채운 그룹이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이 인체의 주요 기력으로 쓰이기 때문에 적정량의 쌀밥을 꼭 먹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콩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화여대 의대 신나라 교수는 콩을 많이 먹는 것도 지혜노 유전자가 변이된 콩이 많기 때문에 꼭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말을 했는데요. 검은 콩 기준 하루 20알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특히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콩을 피해 주세요. 콩 속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을 앓고 계신다면 콩이 암을 키우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세요. 잡곡 종류는 좋다는 거 다 섞여 있는 혼합 잡곡 사 먹는데 그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는 잡곡 최대 40종류까지 혼합해서 파는 건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저 많으면 좋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다 섞어 드시면 오히려 잡곡의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 우리 믿음처럼 기업들이 영양학적 효과를 고려해서 혼합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판매 중인 대다수의 상품은 잡곡의 혼합 비율에 대한 명확한 영양학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단국대 식품영양학 심선아 박사는 잡곡 종류는 최대 5가지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잡곡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2개에서 최대 5가지 종류의 잡곡만 넣길 권하고 있는데요. 5가지 이상을 넣게 되면 각각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힘들고 잡곡의 흡수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잡곡 종류는 뭘로 하면 좋을까? 내 몸에 맞는 잡곡을 선택하게 중요하겠죠. 심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리와 귀리, 탁한 피를 맑게 해독해서 콜레스테롤과 혈당,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장과 수수. 우선 이 둘은 차가운 암과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어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염증을 죽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잡곡을 드시는 분들은 율무와 팥, 몸에 있는 붓기나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믿고 먹을 것 딱 2개만 정해준다면?
경희대 한의학 박사 이혁재 한의사는 밥과 함께 아무리 오래 먹어도 지장이 없고 누구에게나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잡곡으로 기장과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면역을 높여주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아이들이라 할 수 있죠. 특히 당뇨 때문에 더 민감한 잡곡 비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당뇨를 개선하시려는 경우 귀리 30%, 수수 30%, 조 15%, 팥 15%, 기장 10%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사하실 때도 채소나 나물 먼저 먹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밥 순서로 드셔야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빵만 주식으로 먹는 서양인들은 혈당 때문에 다들 당뇨 많이 걸리겠구만. 아니요,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매일 주식으로 빵을 먹는 서양인에 비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3배나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췌장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뇨는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율해주는 이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 작아서 한국인들이 당뇨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잠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소변에 거품이 끼시는 분들은 잡곡 드시는 걸 당장에 중단하셔야 합니다. 소변에 끼는 거품은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잡곡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부정맥과 심장마비로 몸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칼륨과 인이 들어있는 식품은 잡곡을 포함해 무엇이 되었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당뇨 있는 신장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신장병은 초기에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이 든 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소변에 거품이 끼는 증상을 보이는 만성신부전이 진행되면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포함된 식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현재의 병세와 칼륨 수치에 따라 잡곡밥을 먹을지 백미밥을 먹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병원 박사님들의 연구 결과와 논문을 기반으로 잡곡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